음악과 함께 시작.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진짜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부모님, 선생님, 사회가 정해준 각본에 따라 연기하고 있는 배우처럼 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늘 그랬듯 익숙한 가면을 쓰고 의무를 다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사람들을 대합니다. 하지만 문득 모든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밤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불편한 질문 하나가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단절감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아주 깊은 문제의 증상이라고 보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만들어진 정체성, 타인이 부과한 기대감 속에서 사는 것에 자신을 한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혼과 제대로 된 만남 한 번 갖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지금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 당신의 성격, 당신의 욕망, 당신의 신념들, 이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어린 시절부터 타인에 의해 주입된 것일까요?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세상에 적응하고 사랑받기 위해 우리 자신의 특정 부분을 숨기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칭찬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위장인 셈이죠. 하지만 이 가면을 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본래의 모습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그 가면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칼 융은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과 단절된 채 사는 삶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말입니다. 그 대가는 바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채워지지 않는 불만,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끊임없는 상실감입니다.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 마치 가장 본질적인 무언가가 항상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듯한 공허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깥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직장, 완벽한 연인, 타인의 인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내면, 수많은 사회적 조건화의 겹겹이 아래에 묻혀있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정신 속으로 깊이 뛰어들어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는 것은 수년간 억압되고 잊히고 왜곡되어 온 당신의 모든 것과 마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내면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똑바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이 개성화라고 불렀던 여정, 즉 우리 존재의 모든 조각들을 통합하여 온전한 하나가 되고 마침내 우리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위대한 과정에 대해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린 시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며 분노를 드러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혹은 약한 모습을 감추고 내면에 의심이 가득 차 있을 때조차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더욱 공감할 것입니다. 좋은 학생, 성실한 직원, 효심 깊은 자식, 헌신적인 부모라는 사회적 역할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타인의 시선과 평가, 즉 체면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페르소나라는 정교한 가면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직장에서에나, 집에서에나, 친구들 앞에서에나, 심지어 SNS 속에나, 만약 이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당신은 이미 페르소나의 강력한 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에 필수적입니다. 그것 없이는 원만한 관계를 맺기 어렵죠. 하지만 진정한 위험은 우리가 이 가면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당신의 진짜 생각과 다른 말을 하거나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비난이 두려워 진심을 숨긴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 보인 적은 없었나요? 어느 순간부터 페르소나는 단순한 역할을 넘어 당신의 존재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주체적인 한 개인이 아니라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지도 않은 역할을 연기하는 캐릭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의 영혼을 지탱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충만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칭찬을 보장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페르소나에만 의지하는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기결됩니다.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은 계속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하지만 페르소나가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면 당신은 대체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동전의 다른 면, 즉 그동안 우리가 억누르고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어넣어온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부분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위대한 탐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림자 속에 숨겨진 것들은 마주하기에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지혜를 세상과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부디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동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르소나가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쓰는 가면이라면 그림자는 사회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숨기는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억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감정, 두려움, 심지어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까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정신의 숨겨진 측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동안 억압되어 온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금지된 욕망, 억눌린 분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 잊고 싶었던 트라우마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신의 그림자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된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은 넘치는 호기심을 보였지만 산만하다는 꾸중을 듣고 침묵하는 법을 배웠을지 모릅니다. 분노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나쁜 감정이라고 배워 좌절감을 삼키는 법을 익혔을지도 모릅니다. 섬세한 감수성을 드러냈지만 사회가 그것을 나약함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당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는 법을 터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당했던 당신의 모든 부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혹시 갑자기 화를 터뜨리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질투심을 느끼고는 스스로에게조차 그 감정을 부정하려 애쓴 적은요? 별것 아닌 비판에 그런지 모르게 과도하게 반응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가 통제권을 쥐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림자를 다루지 않을 때 그것은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나 우리의 관계, 경력, 자존감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 당신의 가장 가치 있는 개성의 측면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창의성, 당신의 진정성, 당신의 진짜 힘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이 어두운 부분을 통합하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무언가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그림자를 빛으로 이끌어내되 그것에 삼켜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융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자기, 즉 참된 자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페르소나가 가면이고 그림자가 우리가 억압한 모든 것이라면 참된 자기는 이 모든 층 너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정신의 총체이며 당신의 본래 모습과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 사이의 조화로운 융합체입니다. 융은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사회가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온전함을 회복하고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며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자기 발견과 통합의 과정을 그는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참된 자기를 찾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법처럼 나타나는 깨달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하며 이 탐구는 당신 내면으로의 깊은 여정을 필요로 합니다. 참된 자기를 찾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신의 많은 선택들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오랫동안 부정해온 당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참된 자기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페르소나에 매달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인 척 살아갑니다. 그동안 그들의 그림자는 무대 뒤에서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들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자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더 진정성 있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타인의 기대가 아닌
당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질수록 인생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설명할 수 없었던 불안과 좌절의 뿌리가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지, 왜 특정 상황이 당신을 그토록 힘들게 했는지, 왜 어떤 관계들은 결코 우마크 이까나까따노카를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길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에 맞추느라 너무 바빠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참된 자기를 찾는 길은 고립된 채로 걸을 수 없습니다. 이 여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무의식과 우리의 사고방식, 감정, 행동을 형성하는 원형입니다. 이 숨겨진 힘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결코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정신의 대부분은 깊고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융은 참된 자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일상의 결정들을 넘어서 무의식의 깊은 바다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숨겨진 패턴들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 속에는 정확히 무엇이 있을까요? 당신의 그림자, 억압된 기억, 인정받지 못한 욕망 너머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원형이 존재합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백지 상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문화나 시대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정신구조, 즉 사고, 행동, 감정의 패턴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고, 이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초적인 이미지, 즉 원형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이야기나 신화, 상징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원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형은 동화, 영화, 종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의 꿈과 행동 속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 존재합니다. 도전에 맞서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를 상징하죠. 하지만 지식과 성찰을 상징하는 현자, 규칙에 도전하고 시스템의 의문을 제기하는 반항아, 타인을 보호하고 봉사하기 위해 사는 돌봄이 같은 원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설화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 어머니의 희생으로 대표되는 돌봄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현자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어떤 원형의 영향을 받을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인식 없이 당신 안에서 작동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단 하나의 원형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다른 것들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자신을 영웅으로만 여긴다면 약점이나 취약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돌보미의 역할로만 산다면 자신의 필요는 잊은 채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참된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이러한 원형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원형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다른 원형들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을 들여다보기를 거부하고 개성화 과정을 외면하며 가면과 환상에 따라 계속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해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심리적 고통에 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평생을 도망치는 사람,
자신의 그림자를 무시하고 페르소나에 갇혀 사는 사람, 자신의 운명을 형성하는 원형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칼 융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개성화 과정을 피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다고. 대신 그것은 우리를 불안과 좌절, 그리고 그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찬 분열된 삶으로 몰아넣는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규칙을 따르고 기대에 부응하면 평화로운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무언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명확한 이유 없는 감정적 위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조차 느끼는 불만족, 혹은 시민성 질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진정한 본성에서 너무 멀리 벗어날 때 항상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개성화의 부재는 파괴적인 패턴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해로운 관계에 빠져들고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 망가뜨리거나 끊임없는 불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에 숨겨진 것을 다루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의 무의식의 포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고통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또 다른 흔한 증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목적 없는 삶, 명확한 방향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다는 감각. 이것은 자신이 이끄는 삶이 진정으로 자신이 선택한 삶인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춘 채 물려받은 패턴, 주입된 신념, 외부의 기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분노와 원망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자신을 무시할 때 필연적으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시스템을, 가족을 탓하며 타인에게 분노를 돌릴 수도 있고 혹은 그 분노를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 우울증, 자기 파괴, 그리고 자기 존재와의 깊은 단절감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자신을 해방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환상의 의문을 제기하며 개성화를 추구할 용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면 없이, 억압 없이, 외부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참된 자아를 찾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된 자기를 찾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그런 하룻밤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견과 해체, 그리고 재건축으로 이어지는 길고 긴 길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고 우리에게 강요되었던 가면들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소수만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능이 주는 안전함을 선호합니다. 가면 없이는 거부당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페르소나에 집착합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워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것을 피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삶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끄는 원형들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진정성, 깊이, 그리고 진정한 의미가 결여된 공허한 삶이라는 대가 말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에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당신의 장점과 단점, 당신의 빛과 어둠, 당신의 온전함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과 문화, 타인의 기대에 산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두각시의 역할을 버리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오랫동안 편안함을 주었던 환상들을 기꺼이 놓아줄 용기, 당신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정함에 맞설 용기, 당신이 생각했던 당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진실하며 훨씬 더 살아있는 누군가가 될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도전에 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들어온 이야기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억압되어 온 당신의 부분들과 마주하며 마침내 당신의 진정한 본질에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다음 이야기가